보시죠. 다음 문제집 226쪽이죠. 그러니까 문제집 226쪽에 23번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음 쪽 동그라미 5번이 들고요.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 설립인가, 시장 구성에게 바꾸자는 경우 주택단지 내 공동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X요. 그냥 그 자체로 틀린 거죠. 도시정비법에 쪽수 2분의 1 이상은 없고 과반, 동의와 사선거구요.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냥 뭐 공짜 지문이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23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관 쓰는 양호 하나. 거기까지면 맞죠? 뒤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조합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사선거구요. 다만 조합원이 100명이야. 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3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 할 수 있고 사선거구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인자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 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건물만 갖고 있거나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날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산에서 돈 주고 사고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동의자만 조합원이죠.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뺏어 와야죠. 매도 청구하게 됩니다. 4번 재건축 조합원은 정비관의 토지중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안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4번 문제요. 재건축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맞고요. 기업과 니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권, 그러니까 법에 따른 소권, 과밀역 재건 이게 위치하지 아니하는 사선거구요. 어디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울 이루,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 7%도 안 됩니다. 극히 일부 땅이고 우리나라 93% 지역,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 예, 그러니까 재건축 토지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뭐 열차가 없으면 열차 받아가는 거죠. 뭐 투기잡자, 투기관리지구 주택법의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 니은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 인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 건축물로 본다. 첫째 주거 때 공동소 옆에다가요. 주차장 쓰시고요. 주차장 한 예로 단지 내 주차장을 들자고요. 주차장 공용 부분인데 그걸 1000명 살고 있으면 1000분의 1 조각내서 또 면적마다 구분해서 다 넘겨줬다가 또 다시 조합으로 갖고 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체 소유니까 그냥 전체 소유, 조합 소유로 넘어간다고요. 조합이 전체 소유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뻔한 얘기인데 이걸 왜 써놨어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경우는 다 강제갑이니까 다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냥 얘기할 것도 없고 재건축에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고 전체 여기가 지금 뭐 1000세대라고 치죠. 그러니까 1000세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750, 800세대가 동의했다고 치죠. 800세대는 동의했고, 그러니까 200세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다 똑같은 평수라고 치죠. 그러면 주차장은 공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였다고 치죠. 1000제곱미터였으면, 그러니까 1000분의 800은 조합원이 됐고, 그러니까 1000분의 200은 이 사람들에게 넘겨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것이 되었다가, 또다시 이걸 또 조합에서 뺏어 와야 되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조합 소유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법이 이 규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게 왜 니네 땅이요? 그 중에 그러니까 1000분의 200은 내 땅이지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줘.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매도 청구 또 뺏어와요. 일도 귀찮으니까 그냥 조합 소유로 다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디귿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건축허가 받는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작하는 재건축 X예요. 도와주는 사업, 주거 환경 개선. 도와주는 사업에서는 돈 있으면 더 잘 도와주면 됐지,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1번 재건축 사업은 환지 X예요. 환지 없죠. 관리 처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 답은 1번. 그러니까 25번 문제요. 그러니까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공통 적용되는 사항으로 틀린 X예요. 기본적인 차이점들이 있고 공통사항이야 뭐 일반적인 경우겠죠. 칠판이요. 일반적인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고 기본적인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엔트리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등 소유로서 조합 설립 시 동의역을 불문하고 당연 조합원이 된다 하면 동그라미 4번 앞에서는 재개발 쓰이고요. 재개발만 강제가입이고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이죠.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장수 등은 사승거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X예요. 대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주택공사 등 아이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셋째 줄에 시가 X예요. 대가 맞다고요. 7번 보시죠. 여기는 원칙적 시행자, 여기는 예외적 시행자, 공적사유 8가지, 공적사유 3가지. 그게 아니라 지금 써진 그런 경우에는 대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행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5장 넘어가세요. 페이지 238쪽 보시죠. 그러니까 238쪽에 그러니까 4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4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 등은 사승거고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승거고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승거고요.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신하여 시행이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대행 쓰시고요. 대신하여 시행. 그 대신하여 네 글자가 빠지면 틀린다고요. 대행이 아니라 시행. 그러면 틀린다고요.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228쪽에 25번 동그라미 1번 대행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30일 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뭐 그런 거는 큰 초점은 아닙니다. 행정법 이론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동그라미 2번 조합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한다.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정기개발사업 시행하려면 정비구역에서 시행한다. 세 가지 사업 다 정비계획, 정비구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거죠.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26번 문제예요. 재건축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공유시설은 세트로 가고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3번이 맞고.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 만자 X요.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맞죠. 조합이 시행한다. 맞습니다. 7번이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그러니까 조합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근데 조합 많이 한다. 그러면 틀리죠. 예외적 그러니까 시행자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행자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조합이 하는 게 원칙. 그렇지만 공적사유 8가지가 있으면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 주공, 공적사유 3가지가 있으면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 등 직접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X요. 시장군수 들어갈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4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할 때 안전진단 결과만을 X 틀렸고요. 좀 이따 보시고,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할 때 시도지사 X,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해설의 동그라미 4번, 저 아래 밑에서 넷째 줄, 동그라미 4번,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요. 27번이요. 27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경쟁 입찰의 X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가 되는 거죠. 그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선거고요. 군수는 괄호 열고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괄호 닫고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자가 됐다 확정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소유자 조합 지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3번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 방식에는 그러니까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방법이 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동네 시공자 정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업체들 오셔. 아무나 다 오는 거죠. 제한. 그러니까 자본금 100억 이상은 돼야 되는 업체만 오셔. 아니면 작년 실적 1000채 이상 지은 업체만 오셔 할 수도 있죠. 지명이요. A, B, C 세 군데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신경 끄셔. A, B, C 세 군데만 들어오셔 할 수도 있다고요. 그냥 일반 그런 수준의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조합원 100명이야. 정비사업의 경우 사선거고요.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아까 뭐였고요?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인 거였고, 동그라미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철거도 같이 계약에 넣어라. 틀린 것은 1번. 그러니까 28번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 두째 줄 소유자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시기. 답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1번 위에서요. 재개발 사업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주체로 서면. 두 번째 칸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주체로 서면. 세 번째 칸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칠판요. 팥죽 할머니 팥죽 끓이시다가 처음 시청 다녀오실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인가인 거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29번 문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건설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있습니다. 아까 이 끝에 관리처분계획 주택 공급에서 한 채 주는 게 원칙, 찌그만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가 있었죠. 그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문제 첫째 줄 끝에 있는 소형이 60 이하인데 60제곱미터 이하도 짓겠다고 하면 첫째 줄 용적률 완화, 용적률을 꼭대기까지 풀어준다. 그러면 완화받은 용적률의 일정 면적을 60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 문제 어디다가 쓸 자리도 없네요. 양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원래 용적률이 300%라고 치자고요. 근데 찌그만 집을 짓겠다라고 해서 500%까지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200%를 더 완화받았죠. 그 완화받은 용적률에 대해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 숫자까지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완화받은 용적률에 그러니까 다음 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하라고요. 그러면은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오는 곳은 그러니까 75도 있고 오는 곳은 50도 있습니다. 이거 쓰지 마시고요. 75 이하를 찌그만 집으로 지어라. 75 이하를 찌그만 집으로 지어라. 75 이하를 찌그만 집으로 지어라. 그러니까 75 이하가 그러니까 재개발일까요? 재건축일까요? 그러니까 1번요? 2번요? 찌그만 집. 요즘에는 돈대요. 요즘엔 찌그만 집이 돈되죠. 그렇지만 18평이요. 18평 정도 지으면 잘 팔리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요. 강남에다가 그러니까 18평짜리 집 지어라. 그러니까 집주인들 좋아해요? 진행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적 성격이 센 거죠. 공적 성격이 세니까 여기서는 찌그만 집을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민법 쪽 보니까 강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찌그만 집을 많이 지어라 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75% 이하, 그러니까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50과 70이 있는데 이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다 쓰죠. 뭐 숫자를 이렇게 쓰니까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가 30부터 30이 아니죠. 75니까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50에서 그러니까 75%. 그 다음에 여기가 30부터 50%. 그러니까 75%. 여기는 50%. 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관계없지만, 네,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까지 갈 일은 아니고 나올 리도 없고, 여기는 75, 여기는 50. 재건축은 세게 규제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고, 문제요. 29번 문제. 본문 박스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선거고요. 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계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78조 및 관계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괄호에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선거고요.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그렇죠? 뺀 용적률, 그 앞에다가 완화받은 쓰시고요. 완화받은 용적률, 뺀 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개 중에 첫 2개 묶으시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광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 두 번째 동그라미 과밀 억제 권역 웨이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하.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 묶으시고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 그러니까 네 번째 동그라미 과밀 억제 권역 웨이 지역에서 재개발 100분의 75 이하 등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 숫자가 지금 초점은 아니고 요게 초점이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찌그만 집 짓겠다. 그러면 용적률 꼭대기까지 풀어준다.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찌그만 집으로 내라. 답은 1번. 30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번 보시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지원사업이니까 뭐 관계없고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면 소유자가 잠깐만 하면 소유자가 합니다. 공책사업 8가지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가게 되죠. 뭐 니네들 뜻대로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이놈들아 우리 뜻도 반영을 해야지. 그러면 이쪽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어서 이쪽 시행자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대표이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 뭐 3번이 틀렸다는데 뭐 3번 그냥 3번 X고요. 뭐 옮겨 쓸 것도 아니고요. 나올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주민대표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일받아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가 사선거구요.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선거구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 괄호에 있는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구시고 구성한다.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이 있겠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장군수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한 경우 사선거구요.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사선거구요.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선거구요. 위에서 주민대표회의 등이 추천한 자를 사선거구요.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뭐들 나오냐면 이쪽 사람하고 서로 얘기하려고요. 이래저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5장 사업시행계획서 그러니까 1번 사업시행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은 사선거구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괄호 지정개발자가 토지등 소유자인 경우로 안정한다. 인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부자가 사업을 한다고요. 땅 부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걱정되죠. 부도파산 염려된다고요. 돈 묻어놔라.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꺼내 쓸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잘할지 모르고 엎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20%를 묻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없으면 나중에 반환합니다. 그건 지금 여기 지문에는 없고 동그라미 2번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 로터리전 설치 등 범죄 예방대책이 포함된다. 출판요. 관리처분계획은 이 정해진 설계에다가 요거 A땅, B집, C땅 그것만 써주는 게 관리처분계획이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 그대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설계도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할 때 갖춰야 될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다 들어갑니다. 범죄 예방대책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교육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고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사선거구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한다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선거구요. 관계서류 4번은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오지간한 계획 다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있고 동그라미 5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선거구요. 대지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사선거구요. 변경하는 경우 사선거구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첫째 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줄에 변경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면 변경인가, 경미한 거면 변경신고.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10%의 범위에다가 경미 쓰시고요. 뭐 그 정도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본다는 거겠죠. 경미한 거니까 변경인가가 아니라 변경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설치, 임시거주조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예, 죄송합니다. 예. 5번이 틀렸는데요. 5번 틀렸는데, 전 1번부터 보고 있어. 2번 문제요. 2번 정비법상 사업시행으로 소요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 시설의 설치 등 임시거주 조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설계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사선 그고요.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승인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사선 그고요.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의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선 그고요. 하이한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적 성격이 센 거니까 사업을 하면 철거하게 되고 사람들을 옮겨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잠깐 살고 다시 새 아파트에 들어올 겁니다. 그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라고요. 대책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셋째 줄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넷째 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임시로 거주하게 하려면 집을 마련해 주라고요. 집 마련해 주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다 뭐로 가요? 넷째 줄 상응으로 가죠. 상응이 뭐고요? 좋은 딱지 한 장 준다고요. 그림 그려져 있죠. 약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길 건너가면 우리은행이 있어요. 거기 가세요. 그게 상응이죠. 주택자금 융자 알선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집을 마련해 주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역시 쓰고 가죠.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쓰시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임시로 거주하게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법조문은 뭐라고 많이 써져 있죠. 임시로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땅을 씁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 땅을 쓰겠다고요. 국가 지방에 땅이나 건물을 쓸 때는 공짜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체 개인 땅 쓸 때는 돈 내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쓰고 여기에 이제 거절할 수 없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사선거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 덩어리 표시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단체 또는 개인 한 덩어리 표시요. 그 밖에 공단체 또는 개인 선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내에 임시거주시설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공단체 또는 개인 선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선거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하여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해야 된다. 셋째 줄 손실을 보상 7번요. 뭐라고요? 돈 내고 쓰라고요. 동그라미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선거고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지에서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신청 받은 때에는 사선거고요. 임시거주지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사선거고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사선거고요.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사선거고요.
사용료 대부로는 이를 면제한다. 또 되어 있습니다. 7번요. 국가 지방 땅 쓸 때에는 공짜로 쓴다고요. 사용료 대부로는 면제한다. 공적적인 센 쪽에서 국가 지방 땅 선택에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게 원칙. 그런데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셋째 줄 끝에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러면 늦었는 제3자에게 늦었는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넷째 줄에 거절하지 못하며 X.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근데 해설 이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아무튼 해설 그걸 선은 긋고 가죠. 해설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선 긋고요.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쭉 있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신청 이전에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 토지에 대한 사용을 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사선 긋고요. 이런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그렇죠. 거절하지 못하며 사선 긋고요. 사용료 대부로는 면제한다. 그래서 그냥 제3자와나 이제 뭐가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공짜로 쓰게 해준다. 틀린 것은 5번이고 3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는 때에는 어찌고법에 공책 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된다 X요. 지원 사업 할 때는 돈 있으면 지원이나 잘 하라고요.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가 없다.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신청한 주거환경 개선 시행으로 설계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해당 정비구의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 하게 하거나 사선급구요. 주택자금 융자할 수 있는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선급구요. 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 받았음에도 사선급구요. 이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 체결된 경우의 때에는 사선급구요. 사용신청은 거절할 수 있다. 4번 정비사업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괄호 열고 전면 철거 괄호 닫고 쓰시고요.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리처분과 수용 전면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괄호 정비사업 전면 철거 정비사업 시행에서 전세금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했지 할 수 있다. 전면 철거되니까 임대차 계약 5년 계약 맺었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됐다고요.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인가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재개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재개발 사업 일환 사선급구요. 도시저수지 집단 거주단지로서 정비반실 극혈화 틀렸죠. 또 동그라미 5번 시작하는 재개발 X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환 두째 줄 서리가 극혈화하고 노블량 구축 과도기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사선급구요. 단독주택 사주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살 공동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4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이요. 1번 앞에다 쓰시죠.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쎄 하나 둘 셋 해서요. 얼마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동의가 필요했죠. 7번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18명입니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할 수가 있죠. 19명입니다. 조합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할 수 있죠. 20명입니다. 조합을 만들어야 되죠. 20인 미만 1대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1명 조합을 만들어야죠. 그럼 하려면 11명은 동의 안 받고 그 20명이면 동의 받고 그러면 두 사람 쫓아내서 19명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요건 똑같이 갖추라고요. 똑같은 요건이죠. 둘째 줄 소유자의 4분의 3 셋째 줄 면적 2분의 1이요. 노란색은 쓰셨나요? 노란색은 쓰시고요.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가 하든 조합이 하든 일정한 동의는 갖춰서 진행을 하라고요. 나머지 다 강제 철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아까 동그라미 2번 대행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설계되는 그러니까 이주자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이요?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괄호 열고 주, 상, 공 괄호 닫고 쓰시고요. 재개발 사업이 7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이죠. 그러니까 상가재개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도 있고요.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임시상가를 만들어요. 돈 들여서 그걸 만들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는 업자가 없겠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사승급이요.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사승급이요.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은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운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안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원칙적 시행자 규정 그대로죠. 그러니까 5번 문제요. 사업시행자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3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시행자가 임시거주 조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일시 사용하기다 신청한 경우 사승급이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승급이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X요. 그 제3자에게 느닷없는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사업 대행자는 사승급이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사승급이요. 시행자에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대리운전 했잖아요. 대리운전 돈 받아야죠. 돈 받아야 되는데 안 주고 그 뒤에 타고 있던 차주인 출제해갖고 누구야 나 그냥 간다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차를 잡든지 아니면 그 사람 가방이라도 잡든지 해야죠. 대신했잖아요. 대리운전 했으니까 돈 받아야죠. 대리운전 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돈 안 주고 버티고 있으면 물건을 잡는다고요. 저 사람 거 물건을 잡죠.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수준이 아닌 사업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임 등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 그렇죠?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 때는 미리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리운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이패스로 갈까요? 그냥 보통 길로 갈까요? 얘기를 들어봐야죠. 하이패스 길이 거기가 막 요금이 하이패스금이 한 5만원 나오는 하이패스 길이 있다고 치자고요. 시간은 비슷한데 그리 가면 안 되죠. 부담을 주는 거 할 때는 시장구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사항을 포함한다. 동그라미 5번 재개발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금에다가 20% 쓰시고요. 아까 100분의 20% 묻어두게 할 수 있다가 있었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 그렇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근데 일을 잘 끝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몇 문제가 더 있나요? 뭐 대여섯 문제 더 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가보시죠. 가고 끝내죠. 6번 문제요.
그러니까 6번 문제 세모하시고 뭐 여기까지 외울 일은 아니고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기준 이상으로 해줄 경우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요. 125 그러니까 1.25배 따라서 4분의 1을 더 얹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약자가 세입자이고 그 세입자 보상에 대한 대책이 가장 아무튼 그쪽 문제가 가장 그러니까 이쪽에서 큰 문제이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뭐 권리금 1억에 뭐 인테리어 비용 1억에다가 뭐 보증금 3천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뭐 6달 됐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 3,500만 원 준다고요. 2억 3천 들여서 들어갔는데 3,500만 원 받고 나가랍니다. 나가겠어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입자 데모하지 않게 하면 돈 더 벌게 해줄게. 네 돈 조금 내서 세입자 달래서 잘 보내. 그러면 건물을 더 지어서 아파트 더 지어서 돈 벌게 해줄게.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그러니까 박스의 밑에서 둘째 줄 정률의 100분의 125 1.25배까지 풀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7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하는 절차 7번 보시죠. 이 단어들 외우는 게 아니라 계획 세 가지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정비계획,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관리 처분 결정인 거죠. 1, 2, 3 쓰시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기업관 사업시행계획 표시하시고 숫자 2 앞에다 숫자 2 쓰시고 동그라미 니은번 정비계획 정비구역 앞에다 숫자 1 쓰시고 1 첫 번째 계획 뒤번 기본계획은 초점 아니고 준공인가도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미음번 관리처분계획 여기다 숫자 3 쓰시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한다고요. 1, 2, 3만 알고 있어도 답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박스에서요. 디귿번 7번요. 정비 기본계획은 숫자 1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취향껏 쓰시고 저 같으면 0.5 뭐 0.9도 좋고 0.1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을 준공인가는 3 뒤에 있죠. 숫자 4 쓰시고 1, 2, 3 쓰고 나머지를 숫자 쓰면 됩니다. 맞춤하게 쓰면 되죠. 답은 4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수용사용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1, 2번이 맞습니다. 1, 2번은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생자는 정부에서 정비사업 괄호 재건축 경우에는 재건축은 민법적 보조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만 수용 천재변 등 긴급하게 생활 있을 경우에 안 한다.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조성법 규정에 따른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취득 옆에다가 수용 쓰시고요. 그러니까 수용과 같은 뜻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되고요. 그 얘기는 뭐 읽을 것도 없고요.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3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저주에 사업시행계획 두 글자 뭐예요? 목록 쓰시고요. 사업시행계획 목록 인가고시 걸어 넘어서가 있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투쟁의 추동인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두 글자 뭐예요? 목록 사업인정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 발표 있으면 목록 발표한 것으로 본다. 맞죠? 동그라미 4번 틀렸고 좀 이따 보시고요. 동그라미 5번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사선거고요. 토지부동법에도 불구하고 사선거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정한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해야 된다. 재결 신청은 우리 시험공법에서 재결 신청은 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아래 해설이고요. 해설 아래나 옆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예입니다.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요. 30제곱미터 아파트를 못 받죠. 돈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돈 주고 뺏어온다고요. 수용당하는 거죠. 30제곱미터 3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아파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90제곱미터면 아파트를 한 채 준다고요. 30제곱미터 3명이 모였어요. 그럼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죠. 개똥이한테 주든 쥐닭 말똥이한테 주든 똑같은 얘기죠. 소똥이는 그냥 버티고 있어서 쫓겨나는 거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또 그것까지 다 쓸까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는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B에게는 돈 주고 뺏어 오는 거죠. 동시행. 그렇지만, 그러면 뺏어오고 돈 줘요? 뺏어오고 돈 주는데,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뭐라고? 가서 2년 있다가 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 주고 뺏어온다고요. 사전에 현금 보상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업 끝나고 나중에 아파트 한 채 준다고요. 콘크리트로요. 사후 후에 아파트 콘크리트로 한 채 줄 수가 있죠. 예, 해설이요. 해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전보상, 현금보상, 특례를 인정해서 사후보상, 현물보상 할 수 있다. 즉 대지건축물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아무튼 현물보상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채 줄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괄호 안에 들어갈 걸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정비사업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바로 기준일이란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 7번 보시죠. 100명 정해졌습니다. 땅이 정해졌죠. 여기다 사업한다. 사람이 정해졌죠. 100명이 정해졌습니다. 이 날짜, 이 100명에게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걸 쪼개서 어찌고저찌고 하는 사람들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총수 증가 X, 쪽수 증가를 막자고요. 아까 그 수박 시리즈 2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5는 다 쪽수가 증가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X요. 여러 개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 5명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 한 채씩 받아가면 5채를 받아가잖아. 그럼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우리 한 채만 받아가고 4채는 국가에 기증하자. 얼마나 이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4번 X요.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10번 주거환경 개선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은 세입자 세수가 토지용 소유자 2분의 1에 의한 경우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토주택 공사 등을 사업생계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기억 앞에 세모하시고요. 7번요. 아까 그 복잡한 규정이 있었죠. 시설만 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시설이 아니고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경우요. 그것들을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지문 구분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기출지문이고 법 개정된 거에 맞게 고치지 않은 거여서 지금은 소용없는 지문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요. 그러니까 시행되는 정부에서 정비반설, 공동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용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4가지 방법이 다 있죠. 4가지 방법 다 섞어서 할 수 있고. 디귿번, 그러니까 시행되는 사업시행을 서울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외 소유자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사선거부요. 주택자 운명자를 알 사람 등의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사선거부요. 하이한다. 맞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좀 더 날아가면 몇 쪽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복습하시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건축법, 주택법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고, 옳은 걸 읽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바꾸라고 있죠. 계획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8월달 수업은요, 그 해당하는 부분, 이제 정비법 뒷부분과 건축법, 그러니까 5, 6월 수업 동영상 한 번은 들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답 표시하시고, 세 번째 해설도 미리 읽어오시면 더 좋고, 해설은 안 읽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답 표시,
동영상 보시고 해설 읽고 답 표시 둘 중에 하나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미리미리 보세요. 지금 책에 있는 걸 중요한 내용들을 칠판에 다 쓰고 그것과 지금 문제를 이렇게 붙여가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수업이 살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